1527년 어느 날 경빈 박씨의 끝을 모르고 치솟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세자가 머무는 곳인 동궁전 후원에서 불에 태워진 쥐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세자를 저주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훗날 이것을 작서의 변이라고 불렀죠. 그러자 온조정의 눈은 경빈 박씨를 향하며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아들 복성군을 세자로 올리기 위한 경빈 박씨의 소행이다 라는 것이었죠. 사실 경빈 박씨가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세자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빈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흉계였다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빈 박씨를 모시던 상공들과 궁녀들, 그리고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 모두를 잡아들여 고문하고 문초를 했지만 아무도 경빈 박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은 없었고, 또한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작서의 변 사건의 결론도 조금 애매하게 났는데요. 대소신료들과 3사가 지속적으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폐서해나고 궁에서 내쫓으라며 주청하자 중종은 계속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없는 상소와 대신들의 처벌 요구에 결국 둘을 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에 둘을 패서해나라는 교지를 쓰라고 했지만 그 누구의 자복도 없었고 범인이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교지를 어떻게 적을지 우왕좌왕하며 중종에게 어찌할까를 물었죠. 그러자 중종은 대비마마께서 경빈이 의심스럽다는 글을 내리셨으니 그렇게 적어라라고 하며 은근슬쩍 대비에게 책임을 돌렸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순대비는 내가 경빈을 의심했지만 범인으로 확정지었던 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중종은 결국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패서해나고 박씨의 고향이던 경상도 상주로 귀향을 보냈으며 경빈 박씨의 딸이었던 혜정옹주와 아버지 박수림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경빈 박씨는 유배지에서도 중종을 믿고 있었죠. 중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희망은 완전 산산조각나고 말았는데요. 중종 28년인 1533년 동궁의 남쪽 울타리 위에 뭔가 흉물스러운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든 물건이었는데 머리카락도 붙어 있었고 눈, 코, 입 등 이목구비까지 있었으며, 그리고 그 흉물 앞에는 이처럼 세자를 능지하고 이처럼 세자의 아버지를 교살하며 이처럼 중전을 참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쪽에는 병조 서리 한충보 등 15인이 한 일임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짜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여 가작인두의 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조정에서는 한충보를 모함해서 이득을 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자 어이없게도 한충보를 잡아와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충보가 언급한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와중에 당성이 홍여의 하인들이 이 짓을 했다는 자백이 나오게 되었죠. 당성이 홍여는 다름 아닌 혜정옹주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여는 바로 잡혀오게 되었고 결국 옥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범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중종은 이 사건은 경빈 박씨에게 잘 보이려 한 자들이 벌인 짓이라며 경빈 박씨에게 사약을 내렸고 아들이던 복성군은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성군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유배명을 내린 지 고작 3일 만에 복성군에게도 사약을 내렸으며 두 옹주는 패서인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야말로 경빈 박씨의 집안 전체와 자식들마저 모조리 풍비박산 나버린 것인데요. 훗날 복성군과 두 옹주의 신원을 회복해주기는 했지만 경빈 박씨를 비롯한 이들의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었습니다.